우리가 한 달 안에 이사를 가든 당신이 어머님 발을 제주도에 묶어놓든 알아서 해결해. 당신이 버려놓은 일이니까 당신이 해결하라고! 아니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뭐? 이혼? 이야, 신미정, 우리 엄마 없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네? 그래, 해봐. 이혼. 뭐 젊었을 때야 몰라도 그 나이 먹어가지고 이혼 후에 잘도 살 수 있겠다. 너도 고독사 뭐 그런 걸로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난리 치는 거냐고? 너 이혼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한몫 단단히 챙길 줄 아나 본데 그거 잘못 생각한 거다. 너도 알고 있다시피 내 앞으로 된 재산은 얼마 없어. 전에 살던 집이며 내 차며 모든 우리 엄마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재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생활비다, 현아 교육비다, 월급 들어올 때마다 족족 다 쓰니까 많지도 않지. 그건 너도 알잖아. 근데 뭔 이혼이야. 그 나이 먹고 이혼해서 생고생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뭐로 이혼할래? 우리 엄마 모시기 싫다고 그걸로 이혼할 거야? 미정아, 정신 차려. 너처럼 편하게 사는 여자 얼마 없어. 아니, 그런데 왜 네 복을 발로 차려고 그래? 그래? 다른 집 남자들도 아내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나 보지? 내 나이 먹도록 시어머니 수발 들고 친정 부모님 욕 들어가면서 시집살이를 살고? 나 더는 못 참아.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내가 이제까지 이 집에 봉사해온 만큼 받아낼 거라고! 바람 그거 언제적 얘기를... 아이 그래라 그래. 그렇게 말이라도 해서 속 시원하면 아무 말이나 막 해라. 대신 이것도 엄마 오기 전까지만 해라. 엄마 왔는데도 난리치다가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엄마 화나면 당신만 손해야. 이제까지 직접 당해왔으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은 제가 한 말을 홧김에 뱉은 소리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곤 자기 혼자 계획한 대로 시모를 제주도에서 데리고 올 준비를 했죠. 제 말을 무시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과거 딸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혼하겠다는 그 결심이 떠올랐어요. 지금이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길 때라고 생각했죠. 물론 딸아이가 아직 성인은 아니었지만 2주 안 되게 남은 수능만 끝내면 성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딸아이가 저보다 남편과의 이혼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았죠. 딸아이는 가장 가까이에서 저에게 무관심한 남편과 시모의 괴롭힘을 보고 들으며 자라서 그런지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혼자 살라고 말하곤 했었거든요. 물론 저는 딸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 아래 자라길 바랐기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이젠 참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이 시모의 이사 준비로 제주도를 오가며 정신이 없는 사이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참 답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 시모와 남편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 모두 제 사정이었고 법적으로 판단했을 땐 제가 당한 것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변호사분께서는 이혼 소송의 결과도 확신할 수 없다며 판결까지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분명 제가 이제까지 당한 세월이 있는데도 이혼 소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증거와 증언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건 저나 남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니 우선은 이혼 소송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낯선 존재가 저를 찾아왔고 남편과 이혼하는 데 있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절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낯선이는 시모의 비서였던 성철 씨였습니다. 성철 씨와는 시댁을 오며 가며 가끔씩 인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적도 없던 사람이었고 시모 측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처음엔 경계를 했어요. 김 비서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요? 왜요?
아니, 그 전에 제가 남편과 이혼할 거라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사모님이 아니죠? 그 여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자 아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말했거든요. 신미정 씨가 화냈다는 것과 이혼 얘기를 꺼냈다는 것까지. 물론 두 사람 모두 그 얘기를 가지고 코웃음 치긴 했는데 그 여자 성격 아시죠? 그런 말 듣고 절대 가만히 있을 여자 아니라는 거. 그래서 미정 씨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이혼 소송에 관해서도 준비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미정 씨를 도우려는 건 저도 그 여자에게 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받아야 할 거요? 그게 뭐죠? 그리고 제가 김 비서님을 어떻게 믿죠? 시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들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면 그쪽을 이용해서 절 속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저 이제 그 여자 비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자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건 뭐가 됐든 간에 미정 씨가 원하는 대로 증명하겠습니다. 제 휴대폰을 지금 바로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다 확인해봐도 돼요. 아니면 저를 24시간 감시해도 좋습니다. 뭐든 다 할 테니 제 말 믿어주세요. 저 그동안 그 여자 비서로 있으면서 더럽고 추잡한 일들 수없이 하고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으면서도 곁에 있었습니다. 제 가족 때문에, 우리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더럽고 힘들어도 붙어 있었다고요. 그런 저에게 그 여자가 무슨 짓 한지 아세요? 제 잘못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기 기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생전 처음 듣는 욕을 하고 저희 가족, 저희 아버지까지 모욕했습니다. 거기다 제 잘못도 아닌 일 보고 책임지라며 절 해고했어요. 제가 제 잘못도 아닌 일에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잔 아프신 아버지 병원비 때문이라도 제발 용서해달라는 제 간절한 말을 비웃고 저희 아버지를 욕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리고 제게 책임까지 묻더군요. 업무 시간 이외에 벌어진 일이니 직접 변상하라면서 말이죠. 비서한테 업무 시간이 어딨습니까? 그 여자가 한밤중에 불러도 나갔던 저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월급 포함 퇴직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일이 너무 억울한 마음에 또 그 여자에게 사과를 받고자 복수를 하려다가 미정씨 이혼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복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그 말만으로는 김 비서님께 신뢰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대체 저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저한테 그 여자가 저지른 불법적인 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해고당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 증거들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바뀌기 전에 그 여자 메일과 클라우드에서 그 증거들 확보했고요. 또 제가 그 여자 일 처리하면서 알게 되거나 가지고 있던 증거들도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경찰서에 가시든 협박을 하시든 뭐든 하면 되잖아요. 저 혼자서는 협박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 여자가 연줄이 얼마나 넓고 어떤 방법을 쓰는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절 찍어 누를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을 매수를 하든 다른 사람 시켜서 저를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쓸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관심도 적을 텐데 거기다 돈으로 입막음 시키면 해보나 마나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건 미정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여자 미정씨를 누구보다 싫어하면서도 미정씨가 자유로워지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소송에서 이겨서 곁에 두려고 할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한테 미정씨 이혼 얘기 들었을 때도 유명 로펌 먼저 알아보자고 했다니까요. 평범한 이혼 소송에 유명 로펌 쓰겠다고 하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달라요. 제가 가진 증거에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돼서 그 여자가 덮으라고 해도 덮을 수 없게 된다고요. 미정씨가 유명하진 않지만 집안 대대로 부잣집 집안의 부부 이혼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요? 거기다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외도고 그 상대가 부잣집 사모님의 비서라면 관심이 더 커지지 않겠냐고요. 네? 그러면 저랑 김 비서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전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 이제 성인 되는 딸도 있는 엄마예요. 그리고 제가 그쪽과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굳이 불륜녀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게 아니고 그 여자에게 협박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미정 씨가 제 말 듣고 놀라서 따져 물었죠. 그런데 이게 그 여자 귀에 들리는 순간 어떻겠어요? 복잡해서 미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이혼 일로 시끄럽게 하고 제가 가진 정보도 전부 풀겠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냐고요. 뻔히 사람들 관심이 쏟아질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아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각자 원하는 것들 얻어내자는 말이에요. 어때요? 저랑 힘 합치시지 않을래요? 성철 씨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며 불안하던 제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성철 씨가 시모의 사람이 아니라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죠. 확인 결과 다행히 성철 씨가 말한 것 모두가 사실이었어요. 그때부터 성철 씨와 함께 시모와 남편을 속일 계획을 짜게 됐죠. 그리고 시모와 남편이 이삿짐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됐어요. 큰 짐들은 다음날 움직이기로 해서 우선 두 사람만 간단한 짐을 챙겨 집으로 들어왔죠. 집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자기들을 맞이하는 저와 성철 씨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네. 풍경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 내가 살고 지낸 집이 최고지. 그런데 얘랑 현아는 내가 왔는데 안 나와보고 뭐 하는 거야? 얘가 이혼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겁을 상실했나? 야! 넌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안 나오고 뭐해? 어머머, 뭐야? 너 왜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니? 그리고 김비서가 내 집엔 왜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여보, 뭐야? 뭔데? 뭐긴 뭐야. 저번에 내가 말한 이혼 관련해서 당신 엄마한테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왜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한테 돈 뜯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생각하지 말라고. 뭣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신 엄마한테 받아내려고. 따지고 보면 내가 지난 20년 동안 당신 엄마 때문에 고생했었잖아. 그럼 그 고생한 값도 당신 엄마한테 받는 게 맞지. 안 그래? 어머님, 저 이 사람과 이혼한다는 소린 들으셨죠? 그래서 말인데 돈 주세요. 솔직히 돈보다는 제 젊은 날과 시간을 받아내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챙겨서 제가 좀 덜 억울해지려고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 밤낮 없이 어머님 시집살이와 수발 들었던 시간을 시급으로 따지고 또 저와 저희 가족을 욕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계산하니까 깔끔하게 이 집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머님 짐들 빼기 쉽게 하려고 마당 쪽 창으로 옮겨놨어요. 접시 하나 젓가락 하나 빠뜨린 것 하나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차차, 지금 얼른 이사업체에 전화하세요. 내일 짐들 가지고 오지 말라고. 뭐? 인연이 돌았나? 어디서 헛소리를 나불거리고 있어? 너 내일 당장 죽을 병이라도 걸렸니? 그래서 겁도 없이 나한테 까부는 거야? 야, 내가 너 앞으로 살 날들 지옥 속에서 살게 해줄까? 네 부모랑 동생들도 같이 쳐넣어줘? 이게 어디서 되도 않는 시건방을 떨고 있어? 내가 너한테 왜 이 집을 주니? 너 내 아들이랑 이혼 못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집 귀신으로 붙잡아 둘 거거든. 그리고 네가 운 좋게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돈을 어떻게 뜯어갈 건데? 이혼하면 누구한테 돈 받아가야 하는지 몰라? 너 변호사 안 만나고 있었니? 내 아들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허술하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됐다. 퇴갈통에 뭐 같은 년이어야 말을 더 이어가지. 내일부터 변호사 찾아다녀봐. 그리고 여기 우리 쪽 변호사 명함이니까 네가 찾아간 변호사들한테 어디에 있는 변호사와 상대하게 될지도 좀 설명하고.
예상대로 시몬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행동을 가소롭게 생각하며 비웃었죠. 그리고 남편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미소를 띠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성철 씨가 남편을 가로막았어요. 여보, 내가 그러니까 괜히 우리 엄마 화나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 알았어, 이제 그만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달라고 부탁할게. 그러니까 그만하고 올라가자. 엄마 더 화내기 전에. 미정이한테 다가오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거기 서서 말하세요. 뭐? 김비서, 지금 내 아내를 뭐라고 부른 거야? 미정이? 김비서 미쳤어?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이 손 놔라. 저리 꺼지라고요.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습니까? 미정이 근처로 오지 말라고요. 뭐? 이 새끼가 아까부터 남의 아내 이름을 왜 부르고 있어? 야,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 명령이고 내 아내 이름을 불러? 내가 미정이 새 남편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정이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요. 뭐? 남편? 이게 엄마한테 잘리고 나서 미쳤나? 여보,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당신 이딴 소리 하는데 듣고만 있을 거야? 뭐가 어때서? 상철 씨가 맞는 말만 하고 있는데. 뭐? 야, 신미정!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바람 피웠다는 말을 엄마랑 내 앞에서 하는 거야? 이게 미쳐가지고. 야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팔을 왜 꺾어? 아프잖아. 내가 미정이 곁으로 오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가 바람 폈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하잖아. 엄마, 이것도 좀 어떻게 해봐. 야, 넌 내 아들. 야, 넌 내 아들 팔았나? 너 이 새끼 네가 편상해야 하는 걸 파줬더니 이게 은혜도 모르고 어디 있어? 네 연놈들 바람난 거 난 하나도 놀랍지 않아. 상놈의 자식들끼리 연애하는 게 당연하지 뭐가 이상해? 그런데 상황도 사람도 잘못 골랐네. 몰래 끝까지 사귀던가 아니면 이 집과 연을 끊고 나서 티를 냈어야지. 지금 이럴 때 이런 일 생기면 네 연놈들에게 너무 불리하잖아. 안 그래? 그것도 내 앞에서 이러면 더 곤란하지. 내가 두 사람 목을 조를 건데 어디 양쪽 집안 모두 풍비박산 나보자고. 나 누군지 알지? 내가 얼마나 독한 년인지 잘 알고. 어머님, 그럼요. 당연히 알죠. 저희에게만 독하고 못되겠어요? 어머니 밖에서도 얼마나 못된 짓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정리해놨잖아요. 어머님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 뭐? 그게 뭔데? 말 그대로 어머님이 이제까지 한 불법 행위들이요. 제가 성철 씨한테 그동안 부탁을 했거든요.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들 중에 약점으로 잡을 만한 것들 좀 모아달라고. 그거예요. 저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려고요. 아니면 기자들한테 먼저 뿌리거나. 그래 봐. 내가 그 정도 협박에 당할 줄 알았니? 내가 괜히 생돈 날려가면서 사람들 입에 돈 쳐넣은 줄 아니?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넣어둔 거지. 신고를 하든 뭐를 하든 해. 나도 내가 뿌려놓은 연줄로 네가 한 앙큼한 짓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참재울 테니까. 대신 너희 둘은 각오해라. 내가 다시는 못 기어오르게, 아니 못 쳐다보게 밟아줄 테니까. 너네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성 잡지에도 돈을 먹였어요? 저는 여성 잡지랑 인터넷에 먼저 올리려고 했거든요. 왜 그 사람들 부잣집 불륜에 관해서는 관심 많잖아요. 대대손손 부잣집 집안의 며느리, 시어머니 비서와 바람나다. 이런 제목이면 여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거기다 어머님 저질러온 불법 행위까지 양념으로 넣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건 불타는데 기름 붓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 입에 그렇게 오르고 내리는데 어디에 돈을 먹인다고 되겠어요?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몇 대 재벌까지는 아니잖아요. 괜히 골치 아플 바엔 잡아서 처벌하는 게 낫지. 근데 제가 이혼소송 변호사분과 대화 나누면서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 우습게 볼 건 아닌 것 같던데? 어머님 어쩌면 큰일 나실 수도 있겠어요. 그제야 시몬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던 거죠. 제가 설명한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시모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셈이 빠른 사람이라 그런지 사태 파악을 빨리 하고 제게 뭘 원하냐고 물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어머, 어머님도 걱정이 되긴 하나 봐요? 뭐 별거 없어요. 저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인간과 깔끔하게 이혼하고 이 집 받는 거고, 성철 씨에게는 원래 받아야 하는 돈과 함께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한 사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거예요. 어떠세요? 다른 건 다 좋아. 그런데 이 집은 안 돼. 이 집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집이라니까? 대신 이 집 가치와 같은 걸로 대신 주마. 에이, 일부러 그래서 빼앗으려고 하는 건데 그럴 순 없죠. 저 이 집 아니면 싫어요. 이 인연이? 아니 다른 걸 준다니까. 아니 이 집보다 더 좋은 걸 주마. 그럼 인연이 이득이잖아. 그리고 이 집,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야. 내가 가진 추억 때문에 내가 아끼는 거지. 뭐? 년? 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디서 계속 년년거려? 너 안 되겠다. 내가 진심도 없는 사과는 받기 싫어서 너한테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아야겠다. 아니,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굴욕감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이 집 아니면 나도 필요 없어. 나 미리 준비 다 해놨거든? 이미 여성 잡지사 기자들 연락처도 받아놨으니까 바로 전화하지 뭐. 저는 곧장 휴대폰을 열고 전화를 거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널 너무 괴롭혔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날 용서하렴. 그리고 이 집도 넘겨주마. 그러면 된 거지? 좀 더? 뭐? 아이, 좀 더 하라니? 좀 더 애처롭게 매달려 보라고요.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졌으니까. 알겠어. 내가 잘못했다, 미정아. 날 용서해 다오. 내가 정말 못된 시험이었구나. 결국 시몬은 제게 집을 넘긴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했어요. 물론 건성으로 하는 사과였지만 저도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성철 씨도 그 자리에서 받아야 하는 것들과 함께 시모의 사과를 받게 됐죠. 사실 제가 성철 씨에게는 시모에게 금전적으로 좀 더 받아내라고 했었어요. 성철 씨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으니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철 씨는 그 이상 요구하면 그때부턴 범죄가 된다면서 괜히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자기가 처음 요구했던 것들만 받고 그날 일을 끝내게 됐죠. 이후 저와 남편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시모에게 집을 상속받고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조치까지 잘했고요. 지금은 시모에게 상속받은 집에서 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야 오랫동안 절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벗어나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제 얼굴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진 건 두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진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저는 저 스스로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난 20년 동안은 그러지 못했지만 적당한 시기에 절 도와준 사람을 만나
이렇게 평생 내 것으로 하기 힘든 집을 얻게 됐으니까요. 또 시댁이 부자였던 것도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운이 좋고 나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찍 행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 건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은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용기 내셔서 행복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